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박태양입니다. 오늘은 효총 대표님과 함께 성수동 그 빌딩 시장에 대해서 대략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효총 대표님은 성수동에서 그 2000년대 초중반부터 그 부동산 중개업 컨설팅을 해오셨기 때문에, 그렇죠. 성수동 상업용 부동산의 거의 산 증인 같은 느낌이신데, 저는 약간 반 강남 출신이고, 그 나름 부동산 업을 역삼동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반 강남 출신이고, 성수동에 온 지 1년, 2년밖에 안 된 저랑 그 성수동 빌딩 시장의 산 증인 같은 느낌이신 효총 대표님과 함께 성수동 빌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 요즘 성수동이 그냥 뜬다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강남의 대체제 같은 느낌이 아니라 그냥 거의 꼬마 빌딩을 살려고 하는 분들의 1순위 같은 느낌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그게 중공업 지역이라는 메리트 엄청 있는 것 같고, 그래도 뭐 강남에 가깝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런 것 때문에 최근에 물론 대로변이긴 하지만 그 700평짜리 땅이 평당 9,200에 거래되고 막 네, 맞습니다. 그런 사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 방금 얘기했던 그 650억의 거래가 되면서 평당 9,200에 거래가 됐던 그거에 대해서 먼저 한번 보여드리자면, 이게 그 성수역 쪽에서 그 건대입구역 쪽으로 이렇게 쭉 가다 보면 그 주유소 있는 그쪽이 도로코 주유소라고 꽤 유명한 주유소죠. GS 주유소. 네. 여기 650억에 작년 10월인가 거래됐던 게 있었는데, 좀 이슈가 많이 됐던 거래가 있었는데, 이게 성수동 대로변 아차산로에 평당 9,200에 거래가 돼서 700평짜리 땅인데도 평당 가격이 엄청 높게 됐다. 그러니까 물론 평당 가격으로만 보면 최근에 연부장 같은 데가 막 평당 8,000대고 이렇게 되니까 네. 그렇게 비싼 게 아니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700평짜리 땅이라는 게 엄청 큰 그거인 것 같고, 사실 이게 더 이슈가 됐던 거는 이 땅을 산 그 매입자가 크래프톤이라고 하는 그 최근에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으로 엄청나게 유명한 그 게임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에서 작년 10월 정도에 매입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되게 신기하실 것 같아요. 네. 그 휴승 대표님은 완전 성수동 옛날부터 그 작은 막 공장들 이런 거래 많을 때부터 있었는데, 요즘은 빌딩 시장이 워낙 뜨고 이러다 보니까, 뭐 물론 옛날 얘기 말씀하시다 보니까 네. 옛날 얘기 한번 해드리면, 네. 사실상 여기는 이제 지하철이 지나가고 있는데 또 지하가 아니라 지상에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 같은 경우에는 이 여유에 이제 지상철이 지나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어둡고 꼼꼼하고, 그래서 이 바로 대로변은 가치가 별로 없고 차라리 후면 땅이 더 가치가 있다, 뭐 그런 얘기까지 돌면서 대로변에 대해서 값어치를 인정해주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점점 이 지역이 조금 더 유명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뭐 전통적인 어떤 관점에서 당연히 대로변에 더 가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과거 시장은 이 내부자에 의해서 대부분 거래되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땅이 어디가 더 좋고 덜 좋고는 내부자들은 더 명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도리어 이면도로가 더 값어치 있다 생각해가지고 이면도로를 도리어 공장하기도 더 편하고, 그래서 이제 더 쳐주는 시절도 과거에 있었어요. 그 시절에 진짜로 뭐 대로변도 평당 1,000만 원이고 후면도로도 평당 한 900만 원, 900만 원, 약간 더 저렴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면도로에 더 찾는 이제 시절도 있었는데, 그게 한 2004년도, 5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면도로에 정말 이면에 코너 자리 그런 땅도 평당 900만 원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뭐 말씀했듯이 뭐 8천만 원, 9천만 원, 1억 이렇게 호가적으로 9천만 원도 길쭉하게 못생긴 땅도 9천만 원 호가적으로 있는 거죠. 그런 거랑 비교한다 그러면 정말로 격세지감을 이제 느낄 수 있고요. 사실상 이 대로변의 단점적으로 본다 보면 그게 복개천이에요, 복개천. 네, 복개천이라는 게 이제 또랑이 흐른다는 얘기죠. 이 사실상 이제 이 지하철 바로 지상철 바로 밑에 그 천이 흐르고 있는 겁니다. 천이 흐르고 있는데 그 위를 이제 덮어가지고 이제 차들이 다닐 수 있게끔 만든 거죠. 근데 여기에 뭐 지하철이 못 지나간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 이제 이거 조그만 또랑이 지나가다 보니까 지하로 만들기가 어려워가지고, 그 시절에 또 뭐 물론 뭐 자금 상황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또 일조하지 않았나 싶고요. 아무튼 대로변이 옛날엔 도리어 약간 그런 어떤 단점도 있어가지고 잘 쳐주지 않았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관점이 아니라 훨씬 더 땅도 귀하고 대로변의 장점이 이제 극대화되다 보니까 그런 관점에서 대로변 땅값도 많이 이제 올랐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이게 근데 이런 650억짜리 땅을 뭐 개인이 사진 않잖아요. 근데 요즘 기업들에서 특히 성수동에 뭐 사옥에 대한 수요인지는 뭐 정확히 모르겠는데, 유독 좀 그 눈독을 들이는 기업들이 많은 것 같아요, 성수동이. 실제 뭐 그 여기 그
여기 같은 경우에도 게임 회사에서 매입을 했지만도 네. 또 여기 땅 말고 이 인근 대로변 같은 경우에는 또 유명한 반도체 회사가 있거든요. 네. 유명한 반도체 회사도 이 주변의 대로변 땅을 위주로 해서 대로변 위주로 해서 많이 매입을 했어요. 그래서 뭐 지금 여기 나와 있나 모르겠지만 이 땅도 그 뭐 최근에 이제 2020년도에 매입됐잖아요. 이것도 원래 한 2018년도에 이제 한번 우리 아시는 형님이 갖고 있었던 네. 땅인데 결국 이걸 이제 팔았죠. 팔았는데 매입자가 다시 이걸 또 시장에 내놨어요. 뭔가 신축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때 좀 용이치 않다 보니까 다시 매물로 내놨는데 이거를 이제 말씀했던 그 반도체 회사에서 결국은 이제 작년 말에 매입을 했어요. 근데 이 회사가 여기만 땅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저 위에 또 동일로라고 하는데 동일로 대로변에도 또 여기가 여기 동일로 이쪽 대로변에 또 사옥을 갖고 있어요. 여기에서 또 여기 땅을 추가로 이제 매입을 했죠. 말씀했듯이 이 대로변의 장점은 사옥으로 쓰기 또 가시성이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 사옥이나 전시장 그런 걸 쓰기에는 굉장히 용이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매입자의 어떤 특성이 약간 다른 것 같아요. 뭐 나 그냥 공장 쓸래, 나 과거에 나 그냥 뭐 자가 사용한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조금 더 이 가시성 그다음에 대리점성, 가두성 뭐 그런 관점에서 이제 큰 회사들 위주로 해서 이렇게 매입하지 않나라고 생각되었고요. 그리고 뭐 지금은 아니지만 우리 책 있지 않습니까? 우리 대표적으로 이제 Y 하면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애들도 키울 때 보면 웬만한 책들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많이 있는 책이 이제 Y라는 책이 있는데 그 Y 책을 만든 회사가 예림당이지 않습니까? 그 예림당이 이제 초창기 한 거의 10년 가까이 전에 요 대로변에 이제 땅을 사서 이제 사옥으로 예림당 사옥으로 이제 지었죠. 그런데 이제 강남에 사옥이 있었는데 여기로 다 이전해 오지 않고 일부 사무실만 이쪽으로 이전해 왔지만 거기에서 예림당에서 이제 이 땅 매입할 때 처음으로 큰 회사가 이제 대로변에 이제 땅을 매입을 했다 그런 생각을 과거에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 예림당 샀던 땅이 여기 IBK 기업은의 요 땅입니다. 네, 요 땅이 이제 예림당에서 사가지고 건물을 지었어요. 지금 뭐 가보면 그 건물 외관이 어떤 모양이냐면 책을 우리가 눕혀서 차곡차곡 쌓으면 그 어떤 느낌이 듭니까? 책 옆면은 약간 라운드졌고 그 라운드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라운드진 그 책들을 그 교대로 겹쳐가지고 쭉 쌓아 올린 거예요. 그래서 이쪽 라운드 또 직선 라운드 직선 라운드 약간 그런 느낌으로 건물 외관이 건물 디자인이 외관이 마치 책을 눕혀서 쌓아놓은 거 그런 모양으로 책 회사니까. 그리고 그 일반적으로 성수동 빌딩 시장에 관심 있는 분들이 흥미로울 만한 케이스 중에 그 인블리 케이스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인블리라고 하는 그 유명한 패션 회사가 매입을 했다가 큰 시세 차익을 남기고 팔은 거에 대해서. 근데 그거를 산 그 회사도 투자 운용사니까 당연히 그런 그 투자 수익률 같은 거에 대해서 검토를 많이 했을 텐데 엄청나게 그 당시에 비싼 가격에 사서 그 이슈가 많이 됐던 그런 그 인블리 건물에 대해서 대략 얘기해 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뭐 당연히 우리 블루보틀 1호점이 성수동에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때 굉장히 이제 우리 유튜버들 사이에서도 유명해가지고 줄 서 있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 블루보틀 바로 건너편에 정말로 그 입지적으로 상당히 뛰어난 이제 입지, 이 바로 여기 위치죠. 이 위치에 그 땅을 바로 그 북원에 인블리가 소속되어 있는 회사가 북원 먼지 있는데 그 회사에서 이제 매입을 했던 거예요. 사실 이 땅이 또 유명해진 이유 중에 하나가 뭐 블루보틀 건너편인 거고 또 우리 여기 건너편이 이게 이승엽 야구 선수 이승엽 빌딩이지 않습니까? 거의 제일 유명했던 성수동 빌딩 시장에서. 그런 어떤 이승엽 선수가 매입한 건물 그 맞은편에 있는 건물이다 보니까 너무나도 위치가 이제 뛰어난 지역이죠. 이거를 이제 인블리 거기에서 이제 매입을 했는데, 근데 사실상 매입하기 전에 뭐 인블리 관련돼서 안 좋은 이제 얘기거리가 우리 한 2년 전인가 나왔었잖아요. 1, 2년 전에. 그런데 그거 나오기 전에 매입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매입을 하면서 이 소문 이제 안 좋은 뉴스거리가 막 나오다 보니까 아마 제 생각에 추측인데
급하게 이 해당되는 부동산을 또 매각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또 부동산까지 매입을 했다라고 하면 더 이렇게 안 좋은 그렇지. 소문이 더 퍼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 때부터 이렇게 시세차익 용도로 샀다기보다 뭐 다른 네. 용도로 쓰려고 했을 텐데 분명히 네, 부동산 투자하는 왜냐하면 회사가 굉장히 아니니까. 짧은 시간에 거의 1년도 안 된 시간에 이거를 샀다 팔았으니까 그렇죠. 사실상 빌딩을 뭐 1년 만에 시세 차익 본다는 것은 참 이거는 경우의 수가 낮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뭔가 쓰려고 샀는데 네. 너무 소문이 안 좋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이거를 매각을 했던 거예요. 네. 그런데 매각했는데 매입자가 말씀했듯이 이지스라고 또 우리 부동산 쪽으로 그 네. 투자 관련돼서 굉장히 큰 회사에서 네. 이 해당되는 필지를 또 추가로 매입을 해서 뭔가 이렇게 화제가 됐잖아요. 화제가 이게 됐죠. 그 인블리 건물이 세 필지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지금 금액이 명확하게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대략 땅이 이렇게 돼 있는 거고 맞나요? 네, 맞습니다. 세 필지로 되었는데 금액이 대략 얼마에 사서 얼마 평당 금액으로 본다 그러면 한 1억 1천 정도 대지 면적 기준으로 1억 1천 정도 되는데 처음에 그 인블리 측에서 매입한 거, 그렇죠. 인블리 측에서 매각한 금액은 평당 1억 1천이고 매입한 거는 평당 8천만 원. 네, 8천에 매입해서 거의 1년 만에 그 1억 천에서 평당 3천만 원 정도의 그 시세 차익을 남기면서 팔아서 엄청 화제가 됐던. 근데 그걸 산 회사도 그 우리나라 3대 부동산 투자 운용사라고 불리는 이지스 투자 운용이 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블리가 막 투자를 엄청 잘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그 내부적으로 볼 때 인블리가 투자 목적으로 이걸 접근한 건 아닌 것 같고 그때 그냥 다른 목적에서 샀다가 또 그 당시에 인블리 관련된 부정적인 이슈들이 겹치면서 그냥 판 건데 그게 엄청난 투자 성공 사례처럼 지금 이렇게 얘기가 많이 되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연무장길 얘기 나온 김에 그 연무장에 대한 연무장까지 얘기를 해보고 마무리해 보려고 하는데 사실 지금 최근에 성수동 건물 시장이 핫하고 이런 것들이 이런 인블리 건물이나 아까 그 크래프톤 같은 저런 대형 건물들 몇백억짜리 이런 거는 아니고 사실은 접근하게 된 게 강남 같은데 꼬마 빌딩 같은 것들 살려고 했는데 금액도 너무 무거워지고 그 금액에 맞춰서 살려다 보니까 완전 이면에 막 진짜 볼품 없는 건물들 사야 되고 그러니까 그럴 거면 차라리 강남 가까운 성수동 와서 중공업 지역에 건물 이쁘게 지을 수 있는 데로 오자 이러다 보니까 그 연무장길이라고 하는 그 성수동 골목 상권인데 대로변이랑 사실 차이가 많이 나요. 물론 골목 상권 좋다고 하지만 그 아까 대로변이 평당 막 9,200 이런데 지금 이 뒤에 있는 이면에 있는 골목 상권이 막 8천만 원대 거래가 되고 있는 사실 어떻게 보면 비정상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게 어딘지에 대해서 대략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연무장길이 어딘지 대략 말씀을 드려보자면 그 여기가 뚝섬역이고 이게 그 아차산로 대로변이고 아까 여기 아차산으로 쭉 따라 내려가면 아까 그 650억짜리 거래했던 크래프톤 건물이 나오는 건데 성수 일로라는 도로를 따라서 내려오다 보면 여기부터가 연무장길 시작인데 여기부터 저기 끝에 있는 그 대림창고 지나서 쭉 여기까지가 다 연무장길 그 카페 거리예요. 나름 이렇게 여기부터 이렇게 다 쭉 이어져 있는 건데 이렇게 근데 이 길이 지금 최근에 성수동 내에서뿐만 아니라 강남에서 꼬마 빌딩 보시던 분들도 이 길로 와서 투자를 많이 하고 그 배우 엄지연 씨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예전에 사서 지금 벌써 매도를 하고 두 배를 남기고 나가신 상황이고 그래서 요 길에 대해서 대략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연무장이라는 이름이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데 사실 또 한편으로 곱씹어서 생각을 해보면 연무장 마치 어떤 느낌이 듭니까? 뭔가 무예를 연마하는 맞습니다. 마치 이 용어 자체가 무예를 연마하는 그런 어떤 느낌이 들 텐데 사실상 그 과거 시대에 아마 성수동이 이제 그 굉장히 편지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기 뭔가 무술이나 무예를 이제 닦기 위해서 공간이 필요했을 거고 그 공간을 여기에다가 아마 마련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를 어원으로 해서 아직 이 그 길 이름을 연무장길 이렇게 만들지 않았나 싶은데 사실상 우리 부동산 하시는 분들 사이에는 연무장길이라고 유명해진 거는 그리 오래되지는 않아요. 도리어 한 5년 정도밖에 안 되고 도리어 그전에는 피역거리라고 얘기했어요. 피역거리. 피역이니까 우리 가죽. 벨트 뭐 이런. 벨트 뭐 그러니까
원래 서울역 그 뒤편에 보면 염청동이라고 있는데 네. 거기 지역이 또 개발되면서 네. 거기에 피혁거리들, 피혁 회사들이 가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네. 그 피혁이라는 게 구두를 만들거나 가방을 만들 때 그 가죽 제품들 있잖아요. 가죽 네. 있잖아요. 네. 그런 가죽 원재료들을 그 파는 어떤 조그만 그 자영업자들 사무실들이 매장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네. 거기가 이제 이사를 결국 가야 되는데 네. 갈 장소가 없어서 네. 결국 성수동까지 일로 온 거예요. 네. 근데 그 시절에 이 연무장길이 네. 권리금도 없었던 거리였거든요. 5년 전 정도에. 예, 5년 한 5년에서 10년 10년 정도 10년 정도 전이죠. 권리금도 없던 시절이었는데 네. 이제 피혁거리들이 막 피혁하는 회사들이 막 들어오면서 거기에 이제 권리금이 이제 형성되면서 구두 가게들이 상당히 많이 이제 만들어졌어요. 네. 많이 생겼죠. 네. 그런데 이제 거기가 이제 도리어 그 카페들이 들어오면서 5년 전에 카페들이 들어오면서 이게 연무장길로 이제 바뀐 거죠. 이름이. 네. 예, 원래 지명대로 바뀐 거죠. 이렇게 지도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성수동 가죽거리라고도 나와 있고. 나왔네. 네, 나와 네, 있고. 근데 또 계속 들어가면 이런 데는 또 성수동 카페거리라고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유명한 대리창고라는 카페가 여기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연무장길이라고 하는 데가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죽거리이면서도 카페거리라는 뭔가 이렇게 두 가지가 공존하는 두 가지 카테고리가 공존하는 그런 느낌인 것 같고 아까 최근에 연무장길이 꼬마빌딩 거래 사례로 핫하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보여드리자면 일단 단편적으로 봐도 지금 이런 데 보면 거래 가격이 지금 작년에 거래된 건데 평당 8,800만 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잖아요. 이게 아까 그 크래프톤 건물 보여드린 것처럼 대로변에 엄청 큰 규모의 위치 엄청 좋은 곳에 있는 것들이 9,200만 원 이런 상황인데 이 지금 성수동 이 이면에 그 연무장길 거래되고 있는 것들이 약간 과열 양상을 작년까지 좀 보였어요. 사실은 그 전에 그 전보다 그 몇 년 전보다 상승폭이 갑자기 엄청 올라가면서 막 8,800만 원까지도 거래되고 물론 이게 지금 코너에 있는 위치 좋은 건물이지만 이런 뒤에 있는 이런 완전 이면 그 연무장길에서도 조금 더 들어오는 이런 곳에 있는 것도 막 8,100만 원까지 거래되는 이게 지금 완전 최근인데 2021년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비정상이라고 하면 웃기긴 한데 그 많이 그만큼 수요가 이 성수동 꼬마빌딩 시장에 엄청나게 들어왔어요. 그 강남 신사동 같은 데에서 막 그 건물 사서 이렇게 잘 된 케이스 이런 것들을 많이 보셔가지고 이 한 10억 20억 되는 돈 아니면 뭐 40억 50억 되는 돈으로 어디에 건물을 살까 그럴 때 타겟으로 성수동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몇 년 한 2, 3년 전부터. 네. 근데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강남이 접근하기 많이 어려워지고 좋은 매물들도 막 씨가 마르고 있고 이러니까 더더욱 성수동을 많이 보면서 지금 수요가 아주 많이 몰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보면 또 서울 시내의 어떤 투자자들이 이제 그 제일 핫한 지역 성수동으로 이제 선정하는 것도 물론 있긴 있지만 사실 성수동이 워낙 유명해지다 보니까 전국에서 유명한 지역으로 어찌 보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뭐 부산의 어떤 분, 경남의 어떤 분, 또 뭐 어느 지방의 어떤 기업체도 실질적으로 땅을 혹은 건물을 매입하고 싶어가지고 서울에 올라왔는데 그 올라와서 매입하는 지역이 바로 성수동이 되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뭐 결국 매입한 사람들 여러 업체들이 이제 지방에 있는 업체인 거죠. 그렇던 이제 이 성수동이 이제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유명한 어떤 지역으로 자리매김했고 그 기간이 그리 짧지 않은 2, 3년 요 기간 동안에 다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그 이루어지고 있는 성수동 그 빌딩 관련된 이야기를 이렇게 해봤고 사실 성수동은 지금 여러 가지 그 테마가 좀 공존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만한 트리마제나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갤러리아 포레 같은 고급 주거로도 지금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고 성수동이라는 동네가 그리고 그 트리마제 바로 오른쪽으로 지금 서울에서 재개발 탑2라고 보통 많이 불리는 한남 뉴태원이랑 그 두 가지라고 많이 불리는 성수전략 정비구역이라는 재개발 카테고리 또 테마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 몇 년 동안 엄청 핫한 지금 성수동 꼬마빌딩 시장 이런 것들까지 합쳐서 지금 여러 가지 테마가 많은 동네인 것 같아요. 부동산적으로 볼 때 얘기할 거리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근데 또 저희는 성수동에 지금 몸을 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효충 대표님은 성수동 그 빌딩 상업용 부동산의 뭔가 산 증인 같은 느낌이고 저는 약간 그 성수동에 이제 들어온 지 한 1, 2년 된 사람의 관점으로 앞으로도 성수동에 대한 그 재밌는 이야기 많이 해보려고 하고 그 중에서 유독 꼬마 빌딩에 대한 얘기를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게 성수동에 있다 그러면은
그전 같으면 그냥 트리마제 뭐 얘기 정도 하고 뭐 트리마제 뭐 어떤가요? 뭐 이런 얘기하고 아크로솔포레스트 얘기하고 이랬을 텐데 요즘은 그 관심이 확실히 많아졌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아크로솔포레스트 얘기하다가 갑자기 거기 빌딩 매물 좋은 거 없나요? 이런 식으로 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을 이제 찍어서 올려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한 건데 아무튼 그래서 성수동 관련된 빌딩 관련된 얘기도 많이 다뤄보려고 하고 더 좋은 내용들 많이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시겠지만 지금 주말이고요. 주말에 지금 나와서 열심히 촬영을 하고 또 전달해 드리려고 하고 있고 평일에는 사실 그 이렇게 성수동 건물 같은 거에 대해서 전달해 드리기에 시간적으로 그렇게 여유가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평일 저녁이나 주말 이럴 때 짬짬이 영상을 제작을 해서 그 많은 내용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른 좋은 영상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